안녕하세요. 오늘은 찰리 티안의 구루들의 투자법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찰리 티안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요. 가치 투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루포커스닷컴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구루들의 투자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대가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법을 배웠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워런 버핏,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기업 가치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20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DCF를 어떻게 이제 알리바바에 적용을 했는지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률을 곱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세금을 빼서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재투자한 금액을 빼고 세후 현금 흐름을 산출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할인을 하게 되는데 할인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알리바바를 예로 들면 알리바바를 소매와 광고 복합 사업체로 다루고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위험을 결합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산정되는 자본 비용 8.56%로 계산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워런 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는 법에서는 워런 버핏이 어떻게 주가를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은원 씨가 추정한 방식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워런 버핏은 주주이익을 구해서 이제 할인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주주이익은 순이익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순이익 플러스 비현금 유출 비용을 더하고 이제 재투자되는 금액을 이제 빼주고 그다음에 운전 자본의 증가분이 있다라면은 그것도 이제 빼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수익률, 미국채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과 세율을 더하고 그 값이 미리 정해놓은 어떤 하한선보다 낮다면은 그 할인율의 하한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구루들의 투자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단 이 책에서도 순이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순이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순이익과 그 순이익 대비 주가는 해당 종목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기업을 사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그 순이익 대비해서 싼 주식을 찾는 거죠. 핀터 린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산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을 자세히 분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순이익과 관련된 가치평가 비율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자세하게 분석하고선 이 기업은 아니구나라고 하면 이제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을 자세히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차이를 알려준 것은 린치의 순이익이었다. 스타벅스는 그때에도 순이익률이 높았으며 매년 30%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도 이제 DCF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에는 주당 잉여 현금 흐름 대신에 주당 순이익을 사용했다. 이제 워런 버핏과 비슷하죠. 우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잉여 현금 흐름보다는 순이익과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좋은 기업을 산다고 해서 좋은 실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적정 가격에 사야 한다. 그래서 순이익과 그 다음에 싸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재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책의 저자도 재투자를 적게 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 구글, 무디스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무디스의 성장에 필요한 설비 투자가 애플과 구글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이 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무디스는 새 가구와 컴퓨터만 들여놓으면 성장 준비가 다 끝난다. 2015년에 무디스의 설비 투자가 순이익에서 차지한 비중은 6%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무디스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책상만 갖다 놓고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뭐 애널리스트들만 있으면은 사실 운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 투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플과 구글도 투하 자본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무디스와는 비교조차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책상 하나만 놓고선 재투자하는 금액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무디스 같은 기업은 투하 자본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을 해본 사람은 고정자산 비중이 높고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주 잘 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투하 자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158%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이 워런 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는 법에서 이제 주주 이익을 구할 때 재투자금에 그걸 이제 반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할인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과 세율을 반영시킨다라는 그런 할인율이 있었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합리적 할인율은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벌 수 있는 수익률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식에 투자한다면 인덱스 펀드나 ETF처럼 수동적 투자에서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할인율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 뭐 할인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다지 변별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CF의 한계도 있죠. DCF 모델이 쓸모없다고 무시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DCF는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가치평가를 할 때는 꽤 합리적이다. 그래서 경기순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순이익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기 때문에 DCF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DCF 모델의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 안전마진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DCF로 구한 금액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간 낮은 게 아니라 안전마진을 확보할 정도로 꽤 많은 차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DCF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산하고 나서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조금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전마진을 높게 가져가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CF로 어떤 적정한 종목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계산이 끝났다라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겠죠.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선 분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은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집중 투자를 하려면은 완전히 집중 투자로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패시브 투자, 그러니까 ETF 같은 데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던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집중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1년에 버핏은 가이코 본사에서 CEO인 로리머 데이비슨을 4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가이코와 보험 산업에 대해 공부할 내용을 다 공부한 후에 총 포트폴리오 자금 9,800달러 중 75%를 이 회사 주식을 사는 데 썼다. 그런데도 나는 분산을 너무 많이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버핏이 운영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규모는 1280억 달러가 넘으며 이 포트폴리오의 70%가 상위 5개의 포지션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분석을 많이 했으면은 그것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분석의 시간을 오래 들인다고 해서 그 분석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 어떤 통찰력이 필요할 텐데 그 통찰력이라는 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 바깥에 이를 수도 있는데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몰빵했다가 집중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건데 투자에 갓 입문한 사람은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물론 이런 과정을 목표로 해서 이제 지식을 쌓아갈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책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좋은 기업만 사라다. 좋은 기업만을 고집해야 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하고 계속 공부해야 한다. 이것이 그루들의 투자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싼 주식을 고른다라는 관점이 이 책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요사이 읽고 있는 책들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발췌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에는 더 풍부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 책의 풍부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